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지도는 운명의 설계도인가, 지정학의 탄생과 그레이 게임입니다. 지도상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떠한 위치, 좌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그 국가의 국력, 심지어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말문을 트웁니다. 자, 얘들아, 오늘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흥미로운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볼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 지도는 단순히 길을 찾는 도구일까, 아니면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일까? 자, 그래서 과연 이 지도상에 특정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이 그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이 위치가, 좌표가 그 국가의 국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쟁점을 선생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혜가 그냥 땅의 모양을 그려놓은 그림 아닌가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역사를 보면 지도가 곧 생존 전략이었던 순간들이 많단다. 거문도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 1885년 우리 남해의 작은 섬 거문도에 갑자기 영국 함대가 나타나 무단으로 점령을 했어. 영국은 왜 저 먼 유럽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작은 섬을 탐냈을까? 자, 우리 선생님께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가지고 특정 국가의 지리적 좌표가 그저 그림에 불과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지정학의 핵심인데, 지도는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냉혹한 일종의 냉혹한 부동산 투자 지도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화가 사거리 한복판에 제일 좋은 자리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입점을 하려고 길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권의 핵심 길목을 선정해서 경쟁사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1885년 당시 이 해양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영국이 저 먼 유럽에서 우리 남해의 한반도 남해의 작은 섬 거문도에 군함을 끌고 와서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합니다. 자, 영국에게 거문도가 유라시아 심장지대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오려는 이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완벽한 소위 말하는 초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러시아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 해양으로 뻗어나오려고 했는데, 이 뻗어나오려는 일종의 길목, 이 길목이 바로 거문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이 해양으로 뻗어나오려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뻗어나오려는 길목에 해당하는 우리 거문도,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고 이 거문도를 발판으로 러시아의 해양 진출 세력을 차단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거문도는 일종의 러시아의
해양 세력 확장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그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일종의 초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바다의 가장 목 좋은 자리가 바로 이 거문도였던 셈이죠. 그러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조선이죠. 그 당시에. 과연 우리 조선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허락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거대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패권 다툼에서는 힘이 곧 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제국주의 패권 다툼이라는 이 판 위에서 이 요충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거문도가 약소국의 주권은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소국이 우리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대국끼리의 세력 다툼에서 우리 조선의 이 남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 거문도가 일종의 세력 다툼의 이 결정적인 이 핵심 포인트로 출연하였고, 이 핵심 포인트를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주권이 침략받은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조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영국의 이 제국주의 세력과 이 러시아의 이 제국주의 세력이 서로 힘을 겨루던 바로 그 힘의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바로 거문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국은 이 거문도를 이 기점으로 러시아의 남하 해양 세력으로 남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고, 반면에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문도를 통해서 거문도라는 길목을 통해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뻗어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 힘의 역학관계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민준이의 입장을 봅시다. 러시아 때문인가요? 자,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이 그 길목을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정확해 민준아, 당시 세계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있었거든. 이 그레이트 게임은 세계 패권을 지내는 영국과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 러시아, 이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그러한 힘의 역학관계인데, 바로 이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충돌한 거예요. 즉, 이 영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이 충돌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러시아는 왜 자꾸 추운 북쪽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을까? 러시아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볼까? 자, 여기서 영국은 러시아의 해양 세력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 길목에 해당하는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고, 이 거문도를 기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가 대륙에서 해양으로 뻗어 나오려는 그런 제국주의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러시아는 그렇게 길을 쓰고 거문도라는 길목을 통해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뻗어 나오려고 했을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동항이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부동항, 말 그대로 얼지 않는 항구. 자, 부동항이 필요한 제국주의 세력이 바로 러시아였던 거죠. 러시아였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동항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문도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뻗어 나오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든지 러시아의 그러한 제국주의 세력을 막아내려고, 해양으로 뻗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문도를 점령을 하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두 막강한 이 파워가 충돌하는 사건, 이렇게 충돌하는 사건을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은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를 휩쓴 이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시대 정신이 가장 치열하게 폭발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게임은 세계 패권을 지려는 당시 바다의 제왕 영국과 육지의 거인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국주의 자체가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확장하고 지배해서 그 세력을 넓히려는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트 게임은 바로 그 경쟁의 최고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이 전 세계에 세운 식민지 중 가장 중요한 보물인 이 인도를 지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러시아가 살기 위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한 이 부동항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이 바로 결국은 이 제국주의적 팽창 욕구, 어떻게 해서든지 식민지를 확보하여 자국의 이 부국 강병을 꾀하려던, 즉 제국주의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국의 이 부국 강병이라는 야욕을 채우려는 그러한 이 욕구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거대한 욕구가 충돌하는, 거대한 욕구의 충돌의 가장 메인에 있었던 이 세력이 바로 영국과 러시아이고, 이 영국과 러시아가 바로 충돌한 그 사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벤트가 바로 거문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영국과 러시아라는 두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의 생존과 패권이라는 이 욕망의, 일종의 욕망의 설계도를 관철하기 위한 대리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는 땅은 엄청 넓지만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바다가 얼어버리면 배가 나갈 수 없으니까 1년 내내 배가 다닐 수 있는 이 부동항, 즉 얼지 않는 항구가 절실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세버그 선생님이 바로 그거야. 러시아에게 부동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강대국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거지. 반대로 바다를 지배하려던 영국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이 바다로 나오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려고 했고, 영국은 어떻게든지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러시아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했었는데, 바로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결정적인 베이스 캠프, 그것이 바로 남해의 작은 성 거문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러시아가 해양으로 뻗어 나오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에게는 얼지 않는 항구, 이 부동항이 필요했던 건데, 이 부동항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부동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이 부동항은 일종의 러시아의 생존줄이자
탈출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서 맹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맹지. 즉 맹지는 도로와 맞닿아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맹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리 평수가 넓고 땅이 좋아도 밖으로 나갈 길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평수가 넓고 땅이 좋아도 이 도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면 그 땅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넓은 러시아가 바로 딱 그 거대한 맹지의 신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 대륙을 갖고 있지만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즉 비유를 들자면 맹지와 같은 공경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맹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구심점이 러시아에게는 바로 이 거문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문도를 영국이 딱 거머쥐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마다 러시아는 겨울마다 이 바다가 얼어버리니까 1년 내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진입로인 부동항이 미치도록 절실히 했던 거죠. 반면에 전 세계 바다를 꽉 잡고 있던 영국은 일종의 해양 세력 이론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것을 sea power theory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진다라고 하는 그 이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이 육지에 갇힌 거대한 대륙, 이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려는 숨구멍, 바로 그것이 거문도입니다. 이 숨구멍을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했어요. 영국은. 그래서 이 대륙에 갇힌 곰, 즉 러시아와 바다를 지배하는 사자, 즉 영국이 이 목숨을 건 일종의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바다로 나오려는 대륙에서 바다로 나오려는 이 거대한 곰인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한 바로 일종의 출구 봉쇄 작전이 바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은 두 강대국 즉 영국과 러시아가 부딪힌 지정학적 갈등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거문도는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이 길목에 딱 걸쳐 있지. 영국에겐 이곳이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최적의 감시 초소였던 거야. 즉 초크 포인트죠. 바로 이 러시아가 해양으로 뻗어나올 수 있는 길목이 바로 거문도인데 이 거문도를 점령해야만 이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그 요충지가 거문도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막강한 제국주의 세력인 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 거문도가 그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즉 그레이 게임의 격전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혜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즉 지리적 조건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외교나 전쟁에 휘말리게 만드는 거네요. 그런 선생님께서 그렇지,
이렇게 지리적 조건이 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력,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 그러니 지혜가 지리적 조건과 국력의 상관관계, 지리적 조건과 국력의 상관관계, 이게 바로 지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리적 조건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국력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국가의 국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리적 조건과 국력과는 서로 함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구도를 형성하는데, 그러한 이 구도의 역학관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봉일 선생님이 완벽해. 이게 이제 우리는 지도를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수놓은 전략의 설계도로 읽기 시작한 거야.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지혜가 아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핵심을 집어냈죠. 과거 지정학이 이 군함이 지나다니는 바닷길과 땅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그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일종의 물리적인 충돌이었죠. 지정학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지리적 조건과 국력, 국가의 운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이 상관관계의 역학 구도가 주로 물리적인 이 좌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 역학관계가 물리적인 좌표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기술과 어떠한 기술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개괄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26년 오늘의 지정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기술의 핏줄, 즉 공급망을 장악하는 싸움으로 진화를 합니다. 자, 예전에는 석유가 나는 땅이나 교통의 요지를 차지하는 게 최고였죠.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과 미래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독점 생산 라인이 곧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핵심 그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대만의 이 실리콘 방패인데, 자, 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나라를 거대한 중국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전 세계 첨단 반도체를 싹쓸이해서 만드는 이 기업, 우리가 TSMC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바로 이 대만에 버티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 거문들어하는 그 지리적 초크 포인트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G1과 G2, 이 막강한 이 두 강대국은 바로 반도체라는 21세기 산업의 일종의 공급망 초크 포인트를 틀어지기 위해서 그레이 게임 시즌 2를 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대포에서 반도체로 바뀐 셈이죠. 이렇게 무기가 대포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뿐이지, 결국은 이 강대국들, 2026년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살벌한 생존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거문도 사건의 맥락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이 거문도라고 하는 이 위치를 두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6년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 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강대국의 이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그 충돌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대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거문도를 두고 이루어졌던 그 그레이 게임이 21세기 현재 반도체 공급망의 초크 포인트인 대만을 두고 새로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그레이 게임 시즌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특정 국가의 지리적 좌표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리적 좌표와 관련한 어떠한 기술의 집약 기술의 기술 흐름의 집약지 기술 흐름의 핵심 포인트 이것이 그 국가의 운명 내지는 국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